안녕하세요. 고기바보 임치호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되게 많이 더워졌는데 저번 골절기 편에 이어 오늘은 이제 육절기 편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육절기 자체는 또 고급 기술자들이 좀 많이 쓰고 각 부위마다 커팅이나 두께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육절기 사용법과 커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특히 이 청소하다가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부상을 당하지 않고 청소하는 방법을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절기 청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육절기를 청소하다가 초보자분께서 좀 많이 다치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안전하게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절기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켜져 있는 스위치가 있으면은 이 전원 버튼을 여기서 딱 꺼지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청소를 시작해야 됩니다. 윗 덮개판이랑 옆에 고정판, 그 다음에 윗 고정판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다 빼어 놓고요. 옆에 보면은 날을 보호하는 날 받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자, 빼주고 돌려서 완전히 이렇게 여기 날 보호 덮개판이랑 그다음에 이건 찌꺼기 부분들을 이제 받치는 받침판이거든요. 항상 저녁이나 아니면 수시로 소독액을 뿌려가지고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밑에 편을 날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시다가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할 때도 안전장갑을 꼭 착용을 하시는 게 좋고, 처음에는 이런 소독액을 뿌려서 약간 고기 찌꺼기 부분들이 좀 불려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골고루 소독액을 뿌려줍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만 조심하면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 부분에 부상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손이 들어가면 손이 두꺼운 사람들은 쉽게 이 날에 베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여기를 닦을 때는 날을 피해서 바깥쪽으로 항상 손을 피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굉장히 좀 조심하시면 돼요. 구석구석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라인 이제 소독액 뿌려진 부분들을 닦아줍니다. 날 부분. 보시면은 그 날개 판 안쪽에 그 잡아주는 원판이 있거든요. 이 원판을 자, 이쪽에 보시면 이 쇠를 우측으로 이런 렌치로 돌리면은 이 뒤에 있는 원판이 빠지게 돼요. 이 안에 그 고기를 썰다가 육즙이 흘러 들어가서 냄새나 이런 부분에서 붓배치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저거를 한 번 이상은 꼭 이 안쪽까지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부속물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항상 소독액으로 깨끗이 닦아주고, 쉬는 날 전날 같은 경우는 물에 좀 담가도 이런 부분들 좀 담가두시면 괜찮고,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담가두시는 게 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빈틈들 깨끗이 닦아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닦아주고, 자, 그리고 이제 자, 요거 사이에 있는 날 쪽에 있는 판, 여기는 자, 옆에 있는 돌림새를 돌리면 이렇게 넓어지고 다시 잡으면은 좁아지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판을 최대한 벌려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최대한 넓게 했을 때 해야지, 좁게 했을 때는 손이 들어가다 여기 다칠 수가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 쫙 뿌려주시고, 옆에 있는 보조판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밑판은 항상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닦다 보면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다 여기 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판을 다 닦고 마지막에 밑판을 닦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도 밑에서 손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 손이 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항상 이 날 부분이 있는 들 여기를 항상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닦다가 이렇게 베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손이 항상 들어가지 않게. 자, 여기도 판도. 고기가 닿는 부분들은 전부 다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고기를 이제 옆면을 고정해 놓은 고정판이거든요. 자, 이걸 닦아주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데가, 자, 여기 밑판이거든, 밑판. 밑판에도 고기가 닿는 부분이니까 뿌려서 여기 있는 밑판도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이제 밑판, 옆판 다 닦으셨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고기가 닿는 부분이거든요. 고기를 이제 고정시키는 윗면을 더 하시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할 때는 이렇게 달고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뾰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대서 편안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를 닦아야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이런 부분도 항상 고정을 다 시켜주고, 자, 이쪽에서 보시면 다시 전원을 켜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자, 이쪽이 판이 저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을 꺼주시고, 이쪽 뒷부분을 청소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도 할 때 저기 칼날이, 자, 여기 보면 칼날이 튀어나왔죠. 칼날이 튀어있으니까 이분들을 최대한 밑판을 걷어서 손이 이쪽 다치지 않게 쭉 넣어서, 되도록이면 이걸 할 때는 안전장갑이나 아니면 안전장갑이 없으시면은 약간 두터운 장갑 부분들을 꼭 끼시고, 한 2장 이상 목장갑을 끼시고 하시는 게 안전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전원을 켜고, 자, 당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깨끗하게 밑판 한 번 더 뿌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청소가 다 끝나면은 다칠 수 있으니까 조절판을 다시 줄여주시고, 옆에 있는 옆 덮개판과 좌측에 있는 칼날 덮개판을 다시 조립해 줍니다. 자, 이걸 끼신 다음에는 자, 조입 나사를 확실하게 튀어나오지 않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덮개판을 덮고 찌꺼기 받침대를 넣어주면 청소가 완료되겠습니다.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하시다가 이 칼날에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선배 기술자분들이 먼저 보여주시고 청소를 맡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육절기 작동법과 육절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식당에서 쓰시는 때 보시면 약간 햄 슬라이서처럼 수동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많이 자르는 곳에서는 사실 이 후지, 여기 보시면은 주로 예전에 그 골절기에도 350이었는데 이 후지에서도 350G라는 부분도 있어요. 주로 정육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런 레버식이 있기도 하고 버튼식이 있기도 하고 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인 전원, 자, 코드를 꽂고 메인 전원을 켜고, 자, 육절기를 움직일 때는 자, 옆면 고정판을 레버로 담가서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내려가는 고정판, 위 고정판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윗 덮개판을 양쪽으로 꽉 조여줍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꽉 조여줍니다. 자, 이걸 한 상태에서 해야지 갑자기 그 육절기를 움직이면 이 부분들이 다 튀어나와서 부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항상 습관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원을 켜고, 자,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낫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꽉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조금씩 이제 육절기 판을 움직일 때 사용이 됩니다. 날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버튼은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레버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날만 돌아갑니다. 자, 레버 버튼을 한 번만 올리면 날만 들어가고, 그리고 한 번 더 올리면 날과 함께 육절기판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날만 들어가고 항상 꺼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자, 이쪽에 보면은 두께 조절판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조금 저희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러는데, 자, 미리수가 1mm부터 이게 미리수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 조절판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두께 조절판이 두께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이 날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께를 조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육절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레버를 풀어서 이 덮개판을 열고, 그 다음에 옆면 고정판 그리고 윗면 고정판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고기가 혹시 앞 사람이 고기를 썰다가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쓰실 때는 전부 다 꽉 닫아주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냉동 삼겹살인데 해동을 살짝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커팅해야지, 너무 얼어져 있는 고기를 썰게 되면 기계에 무리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칼로 살짝 들어갈 정도, 이 정도 될 때 고기를 썰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삼겹살을 써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고기를 넣습니다. 고기를 넣은 상태에서 옆면 고정판을 이런 식으로 딱 지우면서 세웁니다. 그리고 윗면 고정판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윗 덮개판을 조여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 처음에 미리수를 2mm든 3mm를 맞추지만은 고기가 위에 있는 덮개판이 눌려지기 때문에 처음 2mm를 맞췄다고 해서 마지막 끝까지 2mm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보면서 두께를 조절해 가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하는 요즘에 추억의 냉동 삼겹살 두께, 그 두께를 한번 썰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 전원 버튼을 켜주시고, 자, 고기를 잡을 때는 여기서 손을 댄 상태에서, 자, 손을 절대 안 다쳐요. 손을 꽉 대주고 그대로 잡아당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당겨주고, 잡다가 당겨주고, 갔다가 당겨주고. 여기 대고 있어도 절대 안 다치거든요. 다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는 추억의 냉동 삼겹살 두께, 자, 한번 재보겠습니다. 약 5mm. 요즘 여러분들이 추억의 냉동 삼겹살이죠. 이 5mm 두께가 추억의 냉동 삼겹살 두께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하는 대패 삼겹살은 어느 정도 두께일까요? 자, 대패 삼겹살도 한번 해볼게요. 자, 100% 있는 이 부분들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는 이 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패 삼겹살. 자, 대패 삼겹살의 두께는, 자, 재보겠습니다. 2mm 정도가 대패 삼겹살 두께입니다. 요즘에 또 삼겹살 중에 우리 추억의 냉동 삼겹살과 대패 삼겹살의 한 중간 정도는 두께를 굉장히 좀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잘 익고, 그 다음에 씹는 식감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 삼겹살 두께는요, 있는 두께는 약 3mm에서 4mm
대패보다는 두껍고 추억의 냉동 삼겹살보다는 좀 얇은 3mm에서 4mm가 요즘 굉장히 대세로 유명한 두께입니다. 이 두께에 따라 씹는 식감, 익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패 삼겹살 하면은 냉동실에서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냉동을 시켜줬는데, 그런 방법들인데 그 부분도 쉽게 좀 녹기 때문에, 자, 보관을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한 2장씩 깔고, 이거보다 조금 큰 트레이를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놓고, 또 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비닐을 약간 중간에 양타라는 비닐이 있거든요. 이 비닐을 깔아주면 나중에 얼린 상태에서도 고기가 두루룩 떨어지기 때문에 보관을 하기도 좋고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용량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은 나중에 고기를 얼렸을 때 고기가 붙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보관도 용이하고 먹기도 굉장히 간편하답니다. 자, 지금 삼겹살 가장 좀 사실 잡기가 힘든 게 이런 얇은 고기 부분들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법을 아시고 두께를 잘 맞춰서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 육절기를 사용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삼겹살 말고도 불고기라든지 아니면 제육볶음, 그 두께도 지금부터 조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냉동 앞다리살이거든요.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제육볶음을 할 때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기를 평평하게 집어넣고, 자, 옆 고정판이랑 윗 고정판, 그리고 덮개판을 잘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드시는 사람, 어떤 분들은 제육을 좀 두껍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얇게 드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 식당에서들 많이 먹는 두께, 약간 4mm에서 한 5mm 정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통 4mm에서 5mm. 자, 보시면 이게 4mm거든요. 요 두께가 제육볶음을 할 때 굉장히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두께고, 요즘은 약간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 같으면 이거보다 좀 얇은 2mm에서 3mm 정도를 많이 선호해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줄여줘서 얇은 두께감으로 좀 먹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2mm 간차이 되죠. 약간 이렇게 해서 그 대신 커팅을 조금 반만, 두꺼운 부분들은 4등분, 그 다음에 이렇게 얇은 부분들은 한 2등분만 해서 약간 얇기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앞다리살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돼지 뒷다리살인데요. 뒷다리살도 주로 많이 쓰는 게 제육볶음이나 불고기용으로 많이 사용돼요. 근데 뒷다리살은 이게 보다시피 결이랑 뻑뻑한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두께를 약 2에서 2.5, 2.5 이상 3mm가 넘어가면은 너무 뻑뻑하기 때문에 한 2mm 정도에서 2.5mm가 돼지 뒷다리 불고기를 하실 때 굉장히 좋은 두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고기 설도 불고기입니다. 그 설도 불고기 마찬가지, 너무 두껍게 되면은 질감이 질겨지고, 그 다음에 너무 얇게 되면은 이 연육을 할 때 고기 자체가 전부 다 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께도 너무 두껍지도 않고 하려면은 약 1.2에서 1.5 사이, 이 사이가 굉장히 이상적인 두께입니다. 자, 다음은 목심불고기입니다. 자, 목심불고기는 아까 설도불고기보다 약간 이런 떡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결 자체가 좀 거칠기 때문에 약 1에서 1mm 정도를 할 경우는 약간 샤브샤브를 쓸 때 1mm 정도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불고기를 사용할 때 1.5 정도 커팅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다음은 차돌박이입니다. 차돌박이도 역시 얇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거의 불고기 두께 1.5에서 1.7. 근데 간혹 이거보다 더 두껍게 2mm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떤 거냐. 이 차돌박이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니 근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근간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2mm 이상, 2mm까지 두꺼워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단 살 부분들이 좀 더 이 근간 지방보다 많을 때는, 왜냐면 이 고기 있는 결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두께를 한 1.5 밑으로 내려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차돌박이 동그랗게 말아서 얼려가지고 보통 봉지에다가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비닐을 한 장씩 한 장씩 깔아서 고기가 붙지 않도록 내부로 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때 썰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샤브샤브는 한 1.2mm 정도. 왜냐면 샤브샤브 자체는 전부 다 살이고, 그 다음에 거의 바로 익혔다 먹기 때문에 한 1.1mm에서 1.2mm까지 슬라이스 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육전이에요. 요즘에 전에 부쳐가지고 우리 명절에도 많이 써요. 요즘에는 명절뿐만이 아니라 평소 때도 야채랑 같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육전은 보통 홍두깨살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얇게 되면은 고기가 찢어지고, 너무 두껍게 썰려지면은 먹었을 때 고기 식감이 너무 질겨지게 돼요. 그래서 육전의 두께는 홍두깨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2mm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부채살로들도 많이 하시는데, 부채살은 한 2.5mm까지 하셔도 전혀 무난하고, 좀 비싸긴 하지만 이 부채살이나 홍두깨살이 없을 때는 안심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최고급 육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육절기 부분들은 항상 초보분들이 오셨을 때 꼭 선배 기술자분들이 청소하는 방법들을 확실히 안전하게 하시는 거 알려준 후에 맡기는 것이 제일 좋고, 자, 항상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옆에 있는 스위치를 꼭 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윗면 고정판이랑 옆면 고정판, 그 다음에 윗 덮개판을 꼭 잡아주시고 커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는 날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육절기 판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레버를 한 번 돌렸을 때는 날만, 두 번 돌렸을 때는 날과 육절기 판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있는 거는 두께 조절판. 자, 중요한 거는 처음에 2mm를 맞췄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다 2mm로 썰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위에 있는 무게판이 눌러주기 때문에 고기가 뒤쪽으로 올수록 더 두껍게 된다는 거, 이것들 염려해 주시면 되시고요. 사실 이 두께 부분들은 초보자들이 감을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계기판이 있으면 직접 이런 것들 수시로 나중에는 감이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미리수를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 그 육절기 사용법과 청소법, 그리고 커팅하는 법, 그 다음에 두께별 미리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보시고 여러분들 그 실생활 이용하실 때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고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